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스날 코리아 사무장 이승환입니다. 예, 오늘 여름 이적 시장 중간 점검 특별 방송을 맞이해서 오늘 패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옆에 분은 지금 슬레이브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날 코리아 슬레이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옆에 화면에는 저희가 참여 얼굴을 이제 모시지 못했지만 온라인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빈님도 함께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날 코리아 이번에 새로 스텝으로 부임하게 된 로비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아스날 팬이 된 지는 좀 오래됐고요. 2005년부터 아스날을 응원했던 사람이고요. 어, 이제 제가 이제 잉글랜드 쪽 이제 소식을 알게 되는 이유는 이제 어릴 때 잉글랜드 쪽 이제 삼촌이 뉴캐슬 지역에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빡센 곳. 네. 훌리건들이 많은 이제 그쪽에서 제가 이제 경기도 자주 보고 이제 거기 있는 지인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뭐 현재 아스날 팬들이 뭐 많이 알고 계시는 ITK들이랑 연결을 많이 해서 아, 트위터로 이제 의견이랑 소식들을 같이 주고받고요. 네네. 이제 뭐 구너스라는 레딧 쪽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인물이네, 고인물이야. 그래서 이제 로비님도 저희 아스날 코리아 패널로 이제 주로 아마 이적 시장하고 선수 분석 이쪽을 메인으로 담당하셔가지고 앞으로 활동을 계속 같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앞으로 로빈님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 스튜디오 오시면 뭐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드니까 되도록 온라인으로라도 이제 자주 모셔서 방송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8월 11일 이제 EPL 시즌 개막가 이제 며칠 안 남았고요. 이제 저희가 아스날 여름 이적 시장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누누, 쌈비 로콤과 베나이트 뭐 3명이 영입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포지션에 다양한 링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팬들의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이 기대가 충족이 되는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름 이적 시장이 좀 어떻게 뭐 이루어졌고, 각 선수들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가볍게 한번 방출이 좀 예정돼 있는 선수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로빈님 지금 저희 방출될 만한 선수들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언론에도 자주 나왔지만 이제 뉴캐슬 이적이 거의 확정적인 윌록 선수가 있고 이제 잉글코어 선수들이 이제 지금 리그 내에서 인기가 굉장히 좀 있는 편이에요. 이제 뭐 나일스나 은케티아나 뭐 넬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의가 좀 있었고 이제 토레이나는 이탈리아 쪽 이야기가 좀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인테르 이적설이 있었던 베예린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라리가 클럽들이 좀 연결이 되었던 윌리안, 라카제트 이런 선수들은 아무래도 나이랑 주급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의가 끊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윌록은 뉴캐슬이랑 일단 진전이 많이 돼 있고 뭐 실제로 주급 얘기랑 이런 좀 세부적인 계약 내용이 어느 정도 언론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하위권 팀들이 주급을 맞춰주기 힘든 상황이어서 아스날 경우에는 일단 주급 보조 이런 식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케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상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적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메디컬 테스트는 단순 뭐 한 달 가량의 부상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일단 네네. 기본적인 몸 상태와 장기적인 부상 체크만 하는 정도의 이제 테스트이기 때문에 어 언론에서는 많이 다뤄지진 않은 것 같은데 1,500만에서 2천만 파운드 정도 금액으로 지금 아스날이랑 타 클럽들이 문의가 있어요. 뭐 저희가 이제 벤 화이트 영입할 당시에 이제 브라이튼이랑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브라이튼이 그 혹시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르윈 누네즈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그 선수를 원래 거의 3천만 유로까지 오퍼를 했는데 아무래도 다윈 누네즈 선수는 이제 세론 조항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누네즈 딜이 부러지면서 은케티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콜라시나츠는 뭐 이제 외질이 꼬셨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페네르바체 쪽이 이제 자유계약 계약 해지로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 사실인데
아무래도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나 주급 보조 같은 이제 방식은 더 이상 허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에요. 정말 소액의 이적료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돈을 받고 파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토레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우리시오 사리 감독이 이제 부임할 때부터 토레이라를 좀 굉장히 희망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임대 후 구매 옵션, 그러니까 필수 이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옵션 구매로 이제 현재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외 선수들은 아직 저희도 뭐 소식을 들은 게 없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일록 지금 개인 합의가 언제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다른 쪽으로. 네. 뭐서 레브님 요거 좀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 조일록이 처음에 이제 뉴캐슬 협상할 때 이야기 나오던 주급이 한 보장 5.5만 파운드, 5만 5천 파운드 정도였었는데 지금 계속 저는 당연히 이 정도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 오늘쯤 수요일쯤이면은 오피셜 비슷한 거 나오겠다 싶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인해볼까 오늘 기사에도 떴는데 조일록 요구 주급이 8만 파운드 이상, 최대 10만 파운드. 네, 그 정도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오피셜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조일록이랑 뉴캐슬과 협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재미난 사실은 뉴캐슬은 이거를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해요. 그 정도로 조일록에 대한 영입 의지는 있다 보니까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나마 지금 이적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조일록이니까 그쵸. 조일록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저희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죠. 일단 저희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3명의 선수가 영입이 되었습니다. 누누, 로콘과 베나이트. 지금 프리시즌 경기를 좀 뛰어보면서 굉장히 이제 팬분들로부터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두 분에게 이제 이 선수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씩 평가를 네.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로비님, 누누 좀 어떤가요? 일단 누노는 사실 제가 경기를 많이 지켜본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예전부터 그리말도 아스날 행을 좀 밀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티어니가 아. 오기 전에. 네네. 근데 이제 그리말도가 아무래도 지금 벤피카에서 거의 언터처블한 존재인데 이 선수가 있음에도 3백 전술일 땐 주전으로 나왔던 선수가 누노 타바레스예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벤피카가 지금 백스리랑 백포를 혼용하면서 쓰고 있는데 백스리일 때는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아요. 그쵸. 예. 하지만 이제 백포에서 쓰기에는 이제 성인팀 수비력 레벨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리말도가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데인마크, 포지셔닝, 이런 헤더 이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훈련이나 일군 경험을 통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슬레브님은 누누 어떻게 보시죠? 일단 누노 타바레즈는 앞서 로빈이 말씀한 대로 수비적인 부분이 확실히 굉장히 많은 성장이 필요해 보여요. 프리시즌에 보여준 거 보면. 근데 반대로 이제 기대되는 게 확실히 프리시즌만 놓고 보면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티어니보다 월등히 좋은 자원을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어니가 가지지 못한 옵션들 가지고 있고 티어니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로빈께 짚어주셨지만 확실히 이 선수는 벤피카 시절에는 윙백으로 3백 나올 때 윙백으로 주로 나왔었고 4백 때는 거의 이제 그리말드의 백업이었기 때문에 아스날에서도 동일할 것 같아요. 3백을 처음부터 들고 나올 경우에는 이제 윙백으로 선발 출전이 기대되지만 그 외를 제외하고는 티어니의 백업으로서 굉장히 매우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에 저희 김현민 기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발언을 두 분이 동시에 해주시네요. 누노는 풀백은 백업, 3백의 윙백은 선발감이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영입 선수죠. 한번 3비 로콘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3비 로콘가 좋아하시잖아요. 네. 한번 시원하게 한번 칭찬해 주시죠. 이게 제가 뭐 프리시즌 저희 입중계 하신 거 보신 분들 제가 굉장히 극찬한 선수예요. 아마 프리시즌 전체 통틀어서 이제 가장 칭찬한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프리시즌에 봤던 선수들에서 가장 기대 이상의 자원이었어요. 솔직히 굉장히 기대를 안 했어요. 오버페이가 아닐까 싶을 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 적어도 이제 프리시즌에서 보여준 모습만큼은 로컨가가 자카의 짝으로 가장 이상적인 자원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역시 조금 좀 불안한 점은 그 로콘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 시리즈 이제 두 경기에서 특히 이제 피지컬적으로 고전한 모습이 많이 보이면서 이 문제가 분명히 로콘가가 선발로 나올 경우에는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할 거로 예상돼요. 근데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지난 두 시즌간 저희가 중앙 미드필더로 영입됐던 토레이라나 기인드지 이 친구보다 훨씬 더 기대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 로비님은 그러면 로콘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아는 로콩가는 벨기에랑 네덜란드 쪽 이제 약간 통이라고 불리는 한스 히라우스라는 스카우터가 아스날 쪽에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을 해준 선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네. 뭐 언론에서는 앙리나 뭐 콤파니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앙리나 콤파니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로 알고 있고 네, 맞아요. 내부에서 이미 이제 히라우스 리프트를 통해서 영입을 고려하던 어린 유망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아스날이 로콩가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이제 스카우팅하면서 1,700만 파운드까지 지불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좀 높은 금액을 주고 데려왔는데 프리시즌만 봤을 때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성인 무대에 뛸 수 있는 이미 기술적인 퀄리티를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로콩가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주전은 자카랑 파티가 이제 되겠지만 아무래도 파티가 지금 최근 몸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고 자카도 이제 물론 설광왕이지만 로콩가가 어떻게 보면 자카보다는 파티 역할을 더 수행하기 편할 거라 생각을 해요. 자카랑 로콩가가 출전하는 경기도 제가 보기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짜고 치는 것처럼 굉장히 누누와 로콘가에 대한 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근데 저희 이제 마지막 영입한 선수 네. 뭐 베나이트는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이 날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뭐 베나이트 뭐 오버페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뭔가 좀 아쉽다. 그쵸. 그리고 되게 뭐 좋은 선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로빈님은 베나이트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베나이트 경우에는 아스날이 이제 원래 원픽으로 노리던 게 이제 질 쿤데와 이제 베나이트가 아니라 에드먼 탑소바 선수인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금액적인 부분이나 뭐 유럽 대항전 부분 고려해서 아스날이 이제 협상을 포기하고 원래 베나이트는 이제 브라이튼에서 다 포세일인 선수예요. 근데 그쵸. 아스날이 핵심이었죠. 완전 핵심이고 이제 뭐 루이스 덩크랑 이제 같이 재계약을 통해서 아예 구단에 묶어놓으려던 선수를 아스날이 이제 영입을 한 거고요. 나포세일인 선수를 영입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브라이튼은 이제 벤 화이트를 자기 주장으로까지 고려하면서 굉장히 아끼던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아스날 이제 아르테타는 척추 라인을 전부 이제 빌드업이 좀 좋은 선수로 스쿼드를 구성하길 바라고 뭐 이제 벤 화이트는 나이나 국적 뭐 개인 뭐 퀄리티 같지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르테타에게 굉장히 적합한 수비수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좀 많이 높긴 한데 벤 화이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비드 루이스에서 퀄리티가 좀 올라가는 수비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벤 화이트를 진짜 아스날이 괜히 이제 오버페이 하면서까지 영입한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프리시즌 단 2경기, 이제 마인드 시리즈 2경기로 증명했다고 봐요. 특히 이제 미켈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굉장히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4-2-3에서 원래 미켈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전술에서 홀딩의 이런 라인 커버 문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커버가 가능하고 동시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현재 아스날이 가지고 있는 뭐 마갈량이스, 파블로 마리, 체인버스 등등 모든 수비장 통틀어서 가장 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고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봐요. 근데 명이 있으면 아무도 있는 것처럼 베나이트는 확실히 통계에서 증명하듯이 마인드 시리즈 단 2경기로 제공권 싸움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 확실히 보여줬어요.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또 베나이트 지난번 이제 김현민 기자님 저희 이제 방송 때 얘기 나온 것처럼 그 데이터 수치가 그렇게 수비적인 데이터 수치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확실히 베나이트 수비가 약간 달려드는 이제 수비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인 브레이킹하는 타입의 공격수를 만나거나 아직 아스날의 수비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은 시즌 초반에는 베나이트 쪽에서 아스날에게 이제 실점으로 연결된 치명적 장면들이 좀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라도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돼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예측인데요. 예전 같지 않은데? 나 수비수는 옛날부터 부정적. 예전 같으면은 이 새끼 우승적이기 때문에 때문에. 실점한다 그러고서 막았을 건데 그치. 많이 바뀌었네 이제. 조심을 해야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베네드 평가에 한마디 더 붙이면은 저는 수비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도 굉장히 오버페이를 했다는 거는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선수를 오려면 어쨌든 이제 이적료를 더 써야 되는 상황이죠. 과연 저희에게 이제 이적 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 한 2억에서 3억 파운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이 이제 좀 5월 마지막부터 좀 기사화가 많이 됐죠. 네. 그게 정말 사실일까?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금액이 남아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 방송대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적 가용 자금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2억에서 3억 파운드 정도이고, 이게 만약에 이제 선수 이적료뿐만 아니라 뭐 계약금, 뭐 에이전트 피 등 재반 비용을 다 포함했을 경우에는 2억 5천만에서 3억 파운드 정도가 실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이적 자금으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계산해보면 타바레즈가 700만 파운드였고, 로콩가가 1700만 파운드였고, 베나이트가 5천만 파운드라고 가정을 하는데, 여기서 베나이트가 지금 3천만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남아있는 금액은 이제 최소 1억 2,500만 파운드 정도에서 최대 이제 1억 5천만 사이 정도로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우리 슬레븐이 지금 파악하시기에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금액들을 다 따져봤을 때 1억 2천에서 뭐 1억 5천 정도 네.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고요. 로비님은 이번에 이적 시장 시작하실 때는 저희랑 같이 뭐 의견 교류가 없었잖아요. 네네. 로비님은 이적 자금을 어떻게 파악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저희가 쓴 거를 감안하면 얼마나 남아있다고 보시고 있나요?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2억 파운드에서 뭐 무리를 했을 때는 이제 한 2억 5천까지 가능은 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네. 일단 아스날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이제 누노 타바레스랑 산비로 콩과 베나이트 쪽으로 이제 표면적으로는 7,500만 파운드 정도의 금액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장부에는 선수의 이제 1년 선 지급액이랑 연봉이 기입되기 때문에 아스날이 맥스로 지금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추후에 영입될 선수까지 고려를 해서 제가 보기엔 1억 1천만에서 1억 한 3천만 파운드 사이 정도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아스날이 지금 노려야 되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다행인 점은 뉴캐슬이 이제 영혼을 끌어모아서 조 윌록에게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자금 거의 전부와 이제 지금 사우스햄튼 쪽으로 아마 이적을 할 것으로 보이는 애덤 암스트롱 세런 조항이 40%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맞아요. 네, 그 40%와 이제 나머지 금액을 추후로 분할로 옵션 포함해서 2,500만 파운드 가량을 지금 오퍼를 했고, 이제 아스날이랑 굉장히 근접해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조 윌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캐슬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적 자금 거의 전부, 그다음에 애덤 햄스트롱, 세론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40%의 금액,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추후로 분할로 받을 수 있는 옵션 포함해서 2,500만 파운드 가량의 금액을 이제 아스날이랑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근접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아스날 조윌록 방출이 된다면 이제 원래도 금액을 공격형 미드필더 사용을 하길 희망했는데, 큰 틀에서 공격형 미드 포지션과 이제 수비 쪽에서는 좀 낮은 이적료와 임대 쪽으로 알아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억 파운드 이상은 쥐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1억 2천 정도는 확실하게 아스날이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